안녕하세요, 사라고고입니다. 조금 가벼워 보이시나요? 이 구성으로 올 겨울을 거의 보냈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이번 겨울이 유달리 추웠잖아요. 경량을 조금 생각하시는 분이나 BPL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영하 15도, 17도까지도 사용을 했거든요. 직접 몸으로 체험을 하면서 직접 부딪히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비 선에서 같이 조합을 해가지고 구성을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왼쪽부터 차례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배낭은 야마토미치의 미니 커스텀입니다. 일반 미니도 있는데 커스텀이라고 1년에 몇 번 제작 주문을 받습니다. 그걸 받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부분의 색상을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파란색, 녹색 등등 원단도 바꿀 수 있고요. 본인만의 스타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세상에서 하나만 존재하는 자기만의 특별한 배낭이 될 수도 있죠.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이게 주문을 넣으면 한 석 달에서 넉 달 정도 그 정도 제작 기간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특징은 이게 엑스팩 원단입니다. 보시면 이 재질이 이렇게 엑스팩 원단이라서 내구성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요. 용량은 32L입니다. 라지 사이즈인데 무게가 398g 정도. 뒤에 보시면 이렇게 등판 쪽에는 통기가 될 수 있게끔 메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통기가 되지만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독으로는 이 상태에서는 약간 답답함을 느끼겠죠. 그렇게 하면 브리더블 패드로 바꾸게 되면은 어느 정도 훨씬 더 효과가 있고요. 미니2 같은 경우에 계속 장기간 종주나 산을 타더라도 통기에 있어서는 괜찮은 성능을 발휘하더라고요. 어깨 쿠션 같은 경우도 운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충분한 쿠션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만 웨이마크의 폰숄더 파우치를 달아놨습니다. 두 개 달아도 되긴 하는데 일단 사용하면서 필요하다 싶으면 하나 더 달아도 되고요. 색상 자체가 이제 검은색이기 때문에 조화도 잘 되는 편이죠. 굳이 색이 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운행 중에 먹을 수 있는 운행식이나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운행식을 바로 꺼내서 먹을 수도 있고요. 핸드폰이나 아니면 랜턴류를 여기서 넣어서 보관하다가 바로바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허리 벨트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본인이 크게 필요 없다 싶으면 여기서 이렇게 딸깍 시켜가지고 탈거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배낭을 작년 중반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허리 벨트 쓸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게 자체가 6kg에서 정말 많이 가면 8kg 그 정도 선으로 이제 안에 패킹을 해서 다녔기 때문에 굳이 허리 벨트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거의 사용은 하지 않고 그냥 일단 달고는 있고요. 이 배낭들의 특징이 있죠. 외부에 패킹하기가 상당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배낭들 스타일이 어느 정도 다 비슷비슷해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 배낭 같은 경우에도 아래쪽에 이렇게 롤매트나 텐트 같은 것들을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전면에 이렇게 후크를 이용해 가지고 기타 추가적인 가벼운 것들 옷이나 비자리 팬트 같은 것도 바로 여기 놓고 이렇게 걸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도 원래는 여기에 이제 스틱을 넣어서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 다양한 거 달아가지고 이 배낭에서 꾸밀 수 있는 본인이 스타일 내기에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외부에 주렁주렁 매달아가지고 와일드하면서 다양하게 이렇게 달아가지고 정형화되지 않고 휘날리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뭔가 이제 자유분방한 이미지랄까? 이 배낭을 메고 사진을 찍게 되면 제법 많이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인스타나 SNS에 올리기도 괜찮고요. 당기면 그냥 바로 열리고요. 안에 이렇게 프레임 역할을 하는 미니멀리스트 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지 도착해서는 이걸 활용해서 의자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 앉아가지고 온도가 더 내려갔을 때 만약에 이제 우브라이트를 들고 왔는데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지게 됐을 때 우브라이트를 깔고 이 특유의 마찰음이 조금 줄게 됩니다. 날씨가 온도가 더 내려갈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이 매트 위에 이렇게 깔게 되면 훨씬 더 그 냉기 차단에 효과가 있습니다. 목부터 해서 엉덩이까지는 충분히 커버를 해줍니다. 지퍼도 이렇게 보면 방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메쉬와 이제 지퍼의 차이점은
이제 메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탄성이 있다 보니까, 탄력성이 있다 보니까 좀 계속 넣더라도 좀 계속 부피가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X스펙 원단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게 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넣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안 들어가니까 그 메쉬망에 비해서는 넣을 수 있는 양이 조금 더 제한적이긴 하죠. 앞에 이 메쉬가 조금 더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들어가긴 합니다. 이거보다 용량이 더 낮은 배낭도 있지만 거의 주력 경량 배낭은 이 미니2나 미니가 거의 주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용 빈도도 제일 많고 사용하면서도 제일 만족스럽고 패킹도 좋고 사진을 찍어도 조금 더 예쁘게 나오고요. 예, 그래서 지금도 상당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엑스라이트 매트로 이제 사용 횟수로는 1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유달리 올해 같은 경우는 X선보다 엑스라이트를 더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엑스라이트 R밸류 4.2만 해도 영하 10도나 영하 15도 그 이하 그 훨씬 영하 15도 더 밑으로도 이거 단독으로만 사용해도 잘 수 있더라고요. 이제 부피도 좀 있긴 있죠.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X섬하고 대신에 이거 같은 경우는 R밸류가 거의 6이 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따뜻하겠죠. 냉기 차단 효과가. 하지만 이런 부피적인 측면에서 보면 X라이트만 해도 충분히 다 커버가 돼 가지고 상대적으로 엑소섬 좀 사용이 떨어졌고요. 엑스라이트 RW 모델인데 무게가 396g 정도. 그리고 이제 한 번씩 오버라이트를 가져갈 때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오버라이트를 가져가게 되면 미니 안에 있던 미니멀리스트 패드를 오버라이트 위에 깔고요. 그리고 나서 생활을 하면 또 지낼만 하고요. 니모 조르 숏이랑 비교해 볼까요? 거의 비슷하긴 하죠. 대략 이제 패킹 부피가 완전 최대한 압축은 안 했는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극동계 단독으로 사용하기는 아무래도 조금 힘들죠. R밸류 자체가. 그래서 최근에도 이 조르숏을 사용했는데 영하 5도까지 떨어졌는데 이 단독으로는 새벽에 냉기가 약간 느껴지더라고요. 그 대신에 이걸 사용하면 마찬가지로 위에다 조금 더 미니멀리스트 패드를 보강을 하면 괜찮고요. 최근에 신형이 나왔죠. 그 같은 경우는 R밸류가 조금 더 올라가고요. 이런 그 에어매트 특유의 이런 마찰음이 조금 더 소음이 줄었다 하더라고요. 아직 실제 보지는 못했는데 다음에 만약에 이게 쓰다가 정 사용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이제 저도 신형으로 나중에는 갈아타야죠. 오늘 준비한 텐트는 이머전시 돔입니다. 주력으로 그간 여러가지 경량 텐트, 비저립, 다이니마 텐트 많이 사용했고, 앞전 예전 영상에서 많이 패킹 영상에서도 보여드렸기 때문에 쿠프나 알타프렉스나 이온리 같은 경우 디폴리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오늘은 이걸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무게는 620g이고요. 일단 장점은 정말 패킹이 작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자립형 중에 이거보다 작은 텐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있을 수는 있겠죠. 찾아보면 전 세계를. 하지만 거의 진짜 이거는 손가락에 들어갈 정도로 작습니다. 그래서 무게는 좀 있더라도 패킹이 워낙 작기 때문에 상당한 메리트가 있죠. 이 정도 패킹 부피에서 오는 이점은 엄청나기 때문에 배낭이 더 작아질 수 있거든요. 지금 이 같은 배낭에도 넣고도 상당히 많은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서 더 채울 수가 있거든요. 기본적인 구성은 크로스오버돔하고 비슷합니다. 볼까요? 크로스오버돔하고 약간 크로스오버돔이 조금 더 있죠. 부피는 둘 다 이게 실리콘 풋프린트가 체결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이머전시 응급 긴급용이거든요. 이 크로스오버돔 같은 경우는 이것도 극단적인 텐트긴 하지만 그래도 올라운드로 약간 사용할 수 있는 성격에 가깝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긴급용. 보시면 하단에도 뚫려 있고요. 그리고 양쪽 벤틸도 통기 환기 목적을 위해서 크게 나와 있습니다. 머리를 바로 꺼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목적이 있는데, 실제 사용을 해보니까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이상은 둘 다 별 차이를 모르겠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자립 텐트 특유의 그 설치 빠르고 해체도 빠르고 이렇게 부피를 줄이다 보니까 원단에서 오는 아무 최소한으로 돼 있다 보니까 결로가 심한 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난리 나죠. 난리 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되겠죠. 결로에 예민한 분들은 이게 실망을 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선으로 뭐 결로하고 타협을 하고 뭐 받아들이고 하면 텐트 자체의 문제점은 거의 없을 겁니다. 내구성 같은 경우도 걱정을 하시는데 사용하면서 파손이나 찢어진 전혀 생각이 안 들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오리지널 연한 팩도 들어가 있네요. 팩다운은 가이라인 4군데만 줄을 당겨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티타늄 팩을 같이 이렇게 보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따로 그 팩을 안 챙겨도 되고 부피도 적기 때문에 이렇게 진짜 작은 패킹을 해야 되겠다, 20리터 전으로 들고 가겠다 하면 뭐 이걸 챙기면 상당히 이득을 볼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매우 뭐 만족하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 다 이거나 크로스오버돔이나 마찬가지로 저한테는 최애 텐트라고 할 수가 있죠. 사용 횟수도 가장 많고요. 둘 다 매력적인 아이템이긴 합니다. 큐뮬러스의 엑스라이트 400입니다. 400이고 커스텀 따로 하지 않았고요. 베이직 모델인데 원래는 그 전에 이제 파년 450을 주로 동계 때 제가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작년 초에 OK 땡땡 거기서 정말 싸게 풀렸어요. 그때 46만원, 47만원 정도에 풀려가지고 어떻게 이 가격에 나올 수 있지?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저렴하게 나와가지고 비슷하게 겹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지고 뭐 잘 쓰고 있습니다. 무게도 가볍고 패킹 부피도 더 적고요. 그만큼 이제 그 필파워 자체가 파년보다는 더 높기 때문에 컴포트 같은 경우도 뭐 마이너스 1도고요. 리미트가 마이너스 7도 정도 되는데 이 상태에서 안에 뭐 속옷만 입고 자는 건 아니고 안에 레이어링을 해서 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하 15도 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패킹 부피가 적다 보니까 경량 변형에 잘 맞게 되고요. 유럽 기준 900 필파워니까 거의 뭐 따지면 950 가까이 되죠. 미국 기준으로 하면 상당히 구스의 필파워가 좋은 편입니다. 이 큐뮬러스 같은 경우. 다만 아쉬운 게 이제 제가 이게 베이직 모델이다 보니까 경량으로 맞춰져서 나온 겁니다. 필파워는 높은 대신에 경량으로 해서 이제 원단도 도레이 원단으로 아주 얇은 원단을 쓰고 그래서 무게를 줄인 거거든요. 내부 폭도 좁습니다. 약간 좁고요. 길이도 일반 베이직 모델들보다 조금 더 짧은 편입니다. 보통은 이제 침낭이 보통 210, 220까지도 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길이가 202cm예요. 그래서 제가 키가 183 정도 되다 보니까 이게 동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잖아요. 침낭을 이 헤드 부분을 이제 머리를 덮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온을 위해서 머리까지 다 안 내려오더라고요. 우모 패딩에 달린 후드를 쓰긴 쓰지만 그래도 진짜 추울 때는 이게 또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빛이 조금 있는 경우나 그럴 때 이제 눈까지 가려줘서 좋은 숙면을 취하게 해주는데 커스텀이 아니라서 길이가 좀 짧은 게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에 엑스라이트 400을 사게 되면은 커스텀을 해서 털 업그레이드 하고 그리고 길이를 늘릴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싸게 나오는 바람에 이게 가격 앞에 굴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뭐 그래도 뭐 그 부분만 조금 아쉽지 그래서 뭐 만족하고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나머지 700짜리 침낭은 거의 지금 잘 안 쓰고 있거든요. 이 두 개가 없으면 거의 야외에서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저한테서는 중요한 존재들이죠. 큐뮬러스의 베이직 팬츠인데 이 특징이 가벼워요. 195g 정도 되고요. 구스 같은 경우도 850 필파워의 하이드로프 가공이 되어 있거든요. 충전량은 102g에 불과하지만 이게 보는 것처럼 패킹 부피가 많이 작습니다. 왜냐면 이거보다 더 두껍고 더 따뜻한 거 모델들도 많잖아요. 다른 모델 랩의 아르곤도 있고요. 이거 하나만 입어도 충분히 영하 10m 밖에서 생활을 해도 춥다고 느끼는 경우가 거의 잘 없었습니다. 금방 부풀어 오르는 게 보이죠? 필파워가 좋다 보니까 금방 부풀어 오르고요. 사이즈는 지금 S 사이즈인데 뭐 제가 입기에도 충분히 좋고요. 약간 뭐 핏도 있고요. 재질은 퍼텍스 컨텀입니다. 뭐 일반적인 뭐 그냥 소재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서 더 추운 날 같은 경우는 알파 다이렉트 타이즈를 챙겨서 안에 그걸 입고 여기까지 입게 되면 거의 저 뭐 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딜 가더라도 자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밑에 하이 쪽은 충분히 보온이 되기 때문에 걱정이 없더라고요. 단점 같은 경우는 털이 이렇게 하나씩 빠진다고 하는데 사용하면서 크게 뭐 거슬리는 정도는 아닙니다. 두세 번 사용하면 이렇게 하나씩 빠져버리네. 옷도 이제 어떻게 보면 소모품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뭐 충분히 몇 년은 이상 없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본전을 뽑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프로텍션 부츠로 무게는 90g 정도 되고요. 이게 충전량은 40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850 필파워 마찬가지 같은 거고요. 하이드로픽. 저 같은 경우도 손하고 발이 뭐 좀 약간 차가운 편이라서 이게 없으면 거의 침낭에 들어가도 그 발의 온도가 올라오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죠. 추울 때는, 진짜 추울 때는요. 이걸 안 챙겨가면 다시 돌아가서 가져올 정도입니다. 이건 있어야지 잠을 잘 수가 있기 때문에 침낭 안에 이제 그 온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발의 온도가 올려주는데 이게 필수이기 때문에 그 저한테 있어 아주 소중한 존재죠. 가격은 뭐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 쓰고 있는 애정품이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거의 동계에 있어서는 저한테는 필수 요원이죠. 여기 들어가 있는 모델은 색깔 보시면 아시겠죠. 큐뮬러스의 인크레드 라이트 엔듀런스입니다. 이 우모복 같은 경우는 전 무조건 필수입니다. 아까 저 프로텍션 부츠와 마찬가지로 이 두 개는 무조건 필수로 가져가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뭐 그날 백패킹은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야 되죠. 무게가 이게 가벼워요. 생각보다. 360g이고 예, 충전량은 140g이고 필파워도 850이고 하이드로포빅은 아니지만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이제 입게 되면 밖에서 그 쉘터 없이 지낼 때에도 이것만 입고도 충분히 그 밖에서 지낼 수 있어요. 바람이 부는 환경에서도 여기에 추가로 더 안 입어도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바람이 불어도 충분히 보온 역할을 잘 해주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극동계만 되면은 이거는 항상 사용을 하고 있죠. 이걸 입고 잡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영하 10몇 도가 되는 환경에서 엑스라이트 400과 이거를 활용해서 지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거에 없이 그냥 들어가게 되면 400으로는 영하 10몇 도에서 생활하기 힘들 겁니다. 거의 잠을 못 이루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입고 있는 브린제나 미들레이어 거기에다가 이제 이걸 입게 되면 진짜 그 어지간한 그 추위는 다 커버가 되죠. 밖에서뿐만 아니라 침낭 안에서도 지낼 수가 있습니다. 부피나 무게를 줄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 이 조합을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리 뭐 사람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영하 10도 전후는 진짜 다 충분히 누구든지 지내지 않을까. 뭐 제 경험상 그동안에 이제 쌓았던 모험 데이터로 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마지노선은 거의 이제 이 정도 선까지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더 올라가면 네오라이트 같은 경우는 진짜 더 빵빵하고 더 보온력도 좋죠. 그런데 그만큼 패킹 부피도 더 늘어나게 되고요. 무게도 뭐 조금 뭐 늘겠지만 뭐 활동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부피이기 때문에 제가 매우 선호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필로우 엘리트입니다. 올 겨울 들어서면서부터 아마 이거랑 이제 빅스카이 베개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뭐라지 에어백의 그 퉁퉁 튀는 단점을 약간 상쇄시켜 주거든요. 이걸 조금 선호하는 편이죠. 외피랑 이렇게 세탁하기도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부터 약간 위생적인 면도 있고 잘 때 쿠션감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매우 많이 선호하고 있고요. 이게 가장 가볍긴 가벼운데 50g대인데 하고 이제 베개 몇 개를 계속 순차적으로 로테이션을 돌렸는데 근래 이제 쭉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더 아무래도 불편합니다. 가벼운 대신에 진짜 그 에어백의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장점은 딱 진짜 그 작은 패킹과 무게 진짜 초경량으로 갈 때만 이제 가져가고 있고요. 주로 이제 이 두 개를 많이 사용하죠. 빅스카이 같은 경우도 이제 쿠션이 있어가지고 누웠을 때 약간 더 숙면을 취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가져가고 있는 셈입니다. 인스타그램은 살아보고 기어입니다. 백패킹, 캠핑, 하이킹 등 다양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엠팩스의 서브맥스고요. 그리고 이거는 몽벨의 루마 게이지 지프 밑에 서머 매트입니다. 왜 세 개를 가지고 다니냐면 처음에는 엠팩스 하나만 들고 가지고 다녔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약간 오차가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세 개를 사용한 지 얼마 안 됐고요. 교차 검증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두 개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두 개도 약간씩 조금 다릅니다. 또 최근에 하나 더 달고 다니는 게 시작했는데 지프풀 같은 경우는 전자식이고요. 방수도 되고 백라이트가 들어옵니다. 하면 켜면 이렇게 10초 동안 들어오고요. 위치를 바꾸면 이렇게 또 최대 온도와 최저 온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3초 정도 눌러주면 아주 맥스 이렇게 맥스 깜빡깜빡 하죠. 이건 최저. 이건 방금 제가 전원을 껐다가 켰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새로 측정을 하거든요.
사용하기 괜찮고 무게도 상당히 가볍고요. 82g 정도. 생각난 게 무게를 한번 재봐야 되겠습니다. 무게에 대해서는 전혀 이거는 신경을 제가 안 써가지고, 오이구, 239g이 되네요. 이러면 거의 텐트 하나 무게에 육박하는데, 줄여야 되겠습니다. 굳이 3개를 가지고 다닐 게 아니라, 제일 오차가 큰 건 빼버리고요. 2개나 하나만 가지고 다녀야 되겠습니다. 이 파우치는 하이테일 디자인의 다이내믹 파우치고요. 여기에는 이제 전자기기들을 주로 넣고 다니죠. 티니 펌프고요. 티니 펌프 X 1 버전입니다. 요즘 2까지 나왔는데 저 아직 이걸로도 충분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동계를 제외하고는 잘 가지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니모 조르 숏을 가지고 다니면 입으로 불면 되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끼거든요. 동계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매트를 쓰다 보니까 이제 바람 넣으려면 아무래도 좀 숨이 차죠. 그래서 이걸 쓰는 거죠. 라이트도 되고요. 1단, 2단, 3단. 2단으로도 저녁부터 해서 잠자기 전까지 충분히 6시간 전후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탄성 스트링을 달아가지고 필요하면 이제 매트나 어떤 걸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나이트코어의 MB 만짜리 무게가 많이 가볍죠. 잘 아시는 모델이라서 만짜리 치고 이거보다 가볍고 얇은 모델은 거의 잘 없는 편이죠. 그리고 이제 로비본 오로라 A7 모델로 여러 번 소개해드렸는데 키체인입니다. 키체인 후레쉬로 이거 비슷한 모델들이 워낙 많습니다. 저렴한 가격대도 많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것만 해도 충분히 지금 계속 잘 쓰고 있고요. 운행도 하고 텐트 내에서 이제 라이트식으로도 쓰고 있고요. 딱 머리 쪽에 이제 놓고 쓰고 있고요. 무게 대비해서 상당히 활용성이 높아서 휴대도 워낙 좋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항상 휴대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캐리 더 선 솔라로 태양열 많이 소개해드렸던 이렇게 펼쳐서 텐트 내부에 사용해도 되는데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외부에 꾸미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저는 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1단이고요. 지금 이게 2단이고요. 2단을 해도 거의 열 몇 시간 가거든요. 저녁에 도착해서 켜두면 다음날 아침까지도 계속 이 상태로 가기 때문에 배낭에 이렇게 달고 다녀도 안전등 역할도 수행할 수 있고요. 활용하기에 따라서 이것도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휴대를 하고 있는 편이죠. 단점은 이쪽 연결 부분이 조금 약한 것 같더라고요. 장기간 사용하다 보니까 좀 세게 힘을 줬었을 때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응급으로 테이프로 붙이긴 했는데 이렇게 보이죠. 내구성이 약합니다. 쓰기에 괜찮아서 계속 지금도 거의 나갈 때마다 가지고 다니고 있죠. 에버뉴의 RU 테이블로 파이어 모델입니다. 라이트 모델도 있는데 한 100g 정도 더 가벼워요. 이거는 240 정도 되고요. 경량하시는 분들은 그 캐스케드 와일드 테이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단프라라고 보통 하죠. 이걸 이제 보통 많이 쓰는데 무게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가볍죠. 이걸 2개를 써도 이거보다 가벼우니까 사용 그 횟수로 보면은 지금 이걸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상판이 단단한 편이다 보니까 올려도 안정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리 같은 경우도 바로 이렇게 펼치면 끝나고요. 하식을 하는 경우에는 여기 위에서 알코올 램프를 사용을 해도 그 방염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배낭 외부에 메쉬망에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런 느낌이 나죠? 약간 비치는데 이렇게 보면은 조금 예쁘게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이런 코디 역할도 할 수 있어 가지고 좀 그런 측면에서 쓰는 것도 있습니다. 보시기에 비닐 봉다리 같은 경우는 하이테일 디자인의 DCF 백으로 일명 비닐 봉다리죠. 거의 비닐 봉다리랑 흡사합니다. 생긴 건 거의 그렇게 보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자인이 조금 예뻐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약간 반신반의하면서 챙겼는데 쓰다 보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냥 막 넣고 막 쓰기도 좋고 음식 간단한 이제 먹을 것들이나 이런 식기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비아식 발열팩이고요. 안에 이제 팩 들어가 있고요. 에버뉴의 티탄 300짜리 머그컵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티타늄 플레이트고요.
이게 150짜리고 이게 250짜리인데 이 두 개 뭐 해봤자 무게도 얼마 안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짐락 원형 용기인데 뭐 400mm 정도 되고요. 울트라 런처에서 나온 보온 보냉 역할을 어느 정도 해주는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합쳐서 사용을 하면 이게 뜨거운 물 붓고 3분 정도 있으면 되는 컵라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스프도 같이 넣고요. 쓰레기는 뭐 미리 집에서 제거를 한 상태에서 치우고 이렇게 넣고 닫아주면 거의 딱 맞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제 보온병에 있는 뜨거운 물로 바로 이렇게 부어서 닫을 때는 이렇게 일반 비닐처럼 이렇게 해주면 되죠. 배낭 상단에다가 이제 넣어주고요. 여기도 이제 다이내믹 파우치인데 드립백 커피, 이런 스틱 커피들 동계되면은 저는 항상 그 보온병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럼 보온병 하나, 그리고 일반 물통 하나 이렇게 휴대를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외국에서 이제 트레일 할 때 많이 쓰는 스마트 워터 제품인데 이런 모델도 있고요. 검은색 모델 알카리수인데 아직 뭐 제가 뜯지는 않아 가지고 뭐 이렇게 기존에 사용하던 거를 활용해서 바꿔서 쓰고 있고요. 편합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쭉 쏘기가 좋으니까. 소이어 필터하고 같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예전에는 동계 이외의 상황에서는 배낭 이렇게 사이드 포켓에 넣게 되면 운행 중에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빼기가 훨씬 더 수월해요. 약간 반신반의했는데 막상 사용을 해보니까 훨씬 편하더라고요. 꺼내서 쓰기 편하고 넣기도 좋고요. 거기다가 1리터 모델입니다. 700짜리도 있는데 700은 한 이 정도 내려오겠죠. 1리터 모델인데 물량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폭이 두께가 지름이 좀 얇잖아요. 사이드에 넣기도 좋고요. 물을 여기에 넣은 다음에 혼자 그냥 바로 마시기에는 이 정도 소이어의 필터 그 양이면 충분합니다. 먹기에는 바로 이렇게 먹기에. 카다틴 비프리보다는 아무래도 양은 분당 그 정수 능력은 좀 떨어집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잘 나오거든요. 물을 넣은 다음에 다른 통에 정수해서 넣기에 더 장점이 있고요. 지금 이거 소유하고 스마트 워터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본인이 먹기에 딱 적당한 정수량을 보여주더라고요. 예, 이거는 이제 리버스 텀블러인데 보온병이죠. 보온병 종류가 뭐 여러 가지 유명한 회사 많잖아요. 스탠리도 있고요. 용량이 500짜리인데 용량 대비 다른 제품들보다 많이 가볍습니다. 210g이죠. 보통 좀 가볍다고 하면은 한 300g대 정도 나오는데 이게 200g이기 때문에 가벼운 편에 들어가거든요. 쌀국수에 물 반 정도, 그리고 남은 물로 이제 커피를 내려 먹고요. 그래서 그렇게 쓰기에 딱 맞는 양입니다. 두 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1리터는 뜨거운 물 1리터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여유있게 완전 비아식으로 이 두 개만 가지고도 바로 쓸 수가 있거든요. 뒤에 계속 따뜻한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뭐 새벽이나 아침에도 따뜻하진 않지만 미지근한 정도까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추울 때 찬물 먹으면 진짜 그 고통스러운데 그걸 이제 막아주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충분히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화식을 하게 되면은 티탄 500 팟에 이거는 알리에서 샀는데 상당히 짧습니다. 7cm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충분히 여유있게 들어가고도 공간이 남죠. 이거는 프리머스의 펜토 P12로고요. 화력도 괜찮은데 스태킹이 상당히 좋죠. 그리고 110짜리 X컵도 들어가 있고요. 뭐 요리까지도 충분히 여기서 가능하기 때문에 하식을 하는 경우에는 이 조합을 가장 많이 사용하긴 하죠. DCF 파우치고요. 핫푸드 샀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식기류 따로 여기 넣어서 약간 청결적인 측면에서 평소 가장 많이 사용하는 MSR 스포크고요. 티타늄 집게입니다. 젓가락 대용으로 제일 많이 쓰죠. 편해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박지에서 입을 오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젖는 거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모델입니다. 알파 다이렉트 타이즈고 상당히 가볍고 따뜻합니다. 온도가 그렇게 뭐 춥지 않으면 이거 단독으로 쓸 수 있고요. 좀 만만치 않은 날씨다 그러면 미리 두 개를 챙겨갈 수도 있고요. 쾌적하면서 이제 감싸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메리노울 빈입니다. 메리노울 빈이고 박쥐 도착해서
이제 체온 손실을 막기 위해서 이제 보통 비닐을 쓰는데, 아니면 온도가 좀 많이 낮은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쓰고 바로 처음부터 가도 됩니다. 포인트 6의 양말로 메리노 울이고요. 두께감이 조금 있어서 트레킹화나 등산화를 신고 밖에서 생활해도 괜찮고요. 예전 같으면 진짜 극동계 같은 경우에 양말을 2개를 신었었습니다. 올겨울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박쥐 도착하면 거의 이거 하나만 계속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운행할 때도 괜찮아 가지고 이걸 지금 거의 즐겨 사용하고 있고요. 이거는 울파우의 넥게이트입니다. 잘 때 콕 하고 덮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압축은 이렇게 공기를 뺀 상태에서 말아주면 원하는 만큼 부피를 줄일 수가 있죠. 네, 여기 있는 아이템들은 출발할 때부터 직접 입고 운행을 했던 아이템들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반팔 브린자 슈퍼소머로 베이스 레이어로 입고 다니죠. 이게 뭐 장점이 보온도 잘 되면서 통기도 되기 때문에 입은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미들웨어로 있는데 센치 디자이너의 라크후드입니다. 특징은 이것도 폴라텍으로 되어 있고 통기도 잘 되고 보온성도 좋은 재질로 되어 있는데, 가벼우면서 보온력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2개를 조합을 하게 되면은 무게 대비 상당한 보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땀을 흘리는 상황이나 운행을 할 때도 그 열 배출이나 통기가 상당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2개를 사용하면 진짜 추울 때 빼고는 거의 2개만 사용해서 운행을 하면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체감상 이제 바람 많이 불고 영하 한 10도 이하 정도 되는 날에는 이 2개 같은 경우는 바람이 조금 잘 들어오는 편입니다. 구조상. 그렇게 하면 조금 이제 약간 춥다 싶을 때는 야마토미치의 UL 올웨더 코트를 착용을 하게 되면 바람에서부터 일단 보호가 되고요. 퍼텍스 실드 에어로 돼 있어 가지고 통기가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땀을 흘려보니까 그 장점이 있어서 뭐 방수뿐만 아니라 내부의 그 투습이나 통기가 좋아 가지고, 그리고 코트다 보니까 허벅지까지 내려오거든요. 막아주기 때문에 그런 체온 손실에 있어서 또 플러스 장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3단 레이어링으로 브린제, 그리고 미들, 마지막에 앵크레드라이트 엔두런스까지 이 3개를 입으면 영하 15도 전후까지는 충분히 엑스라이트 400과 함께 춥지 않게 지낼 수 있습니다. 블랙 다이몬드의 헤비 스크린 탭이고요. 폰터치 있어서는 가장 좋아서, 터치는 상당히 이렇게 잘 되는데, 잘 되죠. 더 온도가 내려가는 경우에는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슈퍼 헤비 스크린 탭을 이제 사용을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보온도 확실히 위에는 이제 더 두꺼워서 상당히 바람에 대한 대응도 어느 정도 있고요. 하단은 마찬가지로 터치도 상당히 이것도 잘 됩니다. 2개 중에 하나를 사용해주면 미트가 더 따뜻하긴 하죠. 구조상 아무래도 손 많이 있는 것보다는 같이 이렇게 하면 더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미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바로 하면 훨씬 더 이렇게 모아주거든요. 모아주기 때문에 보온력이 더 좋습니다. 네, 이 모델은 스미스의 와일드캣 선글라스는 고글이죠. 보통 라이딩용으로 아마 많이 쓰고 좀 잘 알려져 있는데, 동계에 이제 제가 좀 사용하는 목적이 아무래도 뭐 바람도 불고 눈바람이나 그런 환경에서 조금 더 넓은 면적으로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예, 이거는 나코타의 볼 하이크 메쉬로 많이 짧죠. 트레일 러너나 그런 목적으로도 쓸 수도 있고요. 접었을 때 패킹하기도 좋고요. 이렇게 조금 디자인도 뭐 괜찮고 해서 잘 즐겨 사용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처음부터 입고 시작하는 아이템들이라서 내부 패킹에서는 일단 빼고 패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하듯이 하단에는 이제 침낭이 들어가죠. 부츠, 팬츠, 베개, 뒤쪽에 꺼내서 사용할 것들은 밑으로 놓고, 가벼운 거 밑으로 놓고, 갈아입을 이거 박제 갈아입을 옷, 잉크레드라이트 엔두런스 오모버, 그리고 이제 위쪽 부분에 매트리스, 그리고 전자기기 여기에 넣어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비아식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그리고 테이블도 여기, 이 랜턴은 외부에다가 마찬가지로 외부에 넣을게요. 이거 같은 경우도 여기에 넣고요. 폴대도 같이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넣겠습니다. 이렇게 온도계는 보통 이렇게 외부에 달고 가거든요. 외부에 달고 가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에 뭐 음식이 더 있으면 여기다가 넣을 수도 있고요. 도착하면 제일 먼저 텐트 쳐야 되겠죠. 네, 제일 상단에다가 내부에 여유가 있죠. 지금 아직 늘려주진 않았는데 더 늘려주면 더 공간이 나오고요. 이렇게 당겨주고요. 정면에서 보면 이제 대략 이 정도, 뒤에도 이 정도, 옆면도 대략 이 정도 나오고요. 무게를 볼까요? 4.8kg.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아이템들로 이렇게 패킹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더 짐이 들어가도 충분히 패킹이 가능한 용량이고요. 무게도 지금 현재 4.8인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늘어난다 해도 한 6kg대 7kg 사이 정도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동계 같은 경우도 올 겨울 지내보니까 영하 17도 이하에서도 춥지 않게 지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kg 이하의 이 경량 세팅으로 충분히 영하 10몇 도 상황에서도 경험해서 지내보고 괜찮은 수치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하나씩 따라 하시면서 BPL이나 UL 백패킹에 대해서 뭐 접해보는 것도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